박리라는 얘기 되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쵸. 정확히 박리가 뭔지 좀 기본적인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박리가 영어로는 다이섹션인데 영어로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 층이 있던 것을 섹션별로 나눠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에 보면은 여러 가지 섹션들이 있죠. 피부도 2층으로 돼 있고 세부적으로 보면 5층이거든요. 거기 내려가다 보면 지방층이 바로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끝까지 얘기하다 보면 너무 어렵죠. 근데 성형외과 의사라든지 아니면 외과 계열 의사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수술하려고 하는 곳을 공간을 이렇게 하나처럼 이렇게 보이게 만든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평평하게 만든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얘기해도 아마 박리를 이해를 잘 못하실 텐데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가 수술할 곳이 지방층이다. 그러면 지방층을 제외한 위쪽과 아래쪽을 따로 놀게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하시기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지인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꼭 끊어야 한다 리프팅 할 때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인대 역할을 하는 거지 실제 인대는 아니고 그걸 가상의 조직이라고 하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냥 섬유 조직일 뿐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생긴 것이 기둥이 매우 굵고 올라가다가 가지를 엄청 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어디를 끊을 건가 그리고 어디를 조금은 제거하는 게 좋을 건가가 이제 뭐 거상이나 리프팅에서 핵심이 되는데 어떤 분들은 기둥 뿌리의 가장 아래쪽에서 끊어야 된다. 어떤 분은 가지치기만 잘해도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은 사실 가지치기만 잘해도 충분히 괜찮아지시죠. 왜냐하면 결국은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곳은 스마스 위층 혹은 스마스의 약간 아래층인 것이고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것을 굳이 건드릴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내가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건드려야 할 곳이 어디까지면 거기에서 가장 얕은 곳까지 손대는 게 환자분들의 경과 혹은 나중을 생각해서도 제일 좋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 부분에 가지를 쳐야 된다면 그럼 가지치기만 해도 충분한 것이고 유지인대를 끊어야 된다는 게 맞는 말이냐고 물어봤겠지만 그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 부분이 잘 움직여져서 내가 원하는 곳까지 피부랑 스마스층까지 움직이게 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다들 이제 수단과 목적을 자꾸 혼돈하시는데 그건 수단이고요. 리테인 리가먼트를 끊거나 흔들거나 가지를 쳐주는 건 수단이고 목적은 내 얼굴이 올라가 보이는 모양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얼굴이 어떻게 되고 싶고 조금만 변하면 되는데 굳이 이 리테인 리가먼트 그러니까 유지인대를 자꾸 끊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항상 목적과 수단은 분리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리프팅 할 때 박리를 왜 해야 하는 거예요? 환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실 리프팅이랑 제가 실을 사용해서 리프팅을 하는 거에 아마 달라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실 리프팅은 일반적으로 피부에 어떻게든 실을 집어넣어서 그 실에 코그의 힘으로 피부를 당기는 거를 이제 보통 실 리프팅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피부에 실을 넣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실을 활용해서 고정하거나 리프팅을 할 때는 스마스층을 어떻게든 절반 이상이라도 반드시 물려고 할 때 이제 실을 활용해서 고정을 하는 건데 당연히 그때 우리가 스마스층으로 접근을 하려면 박리가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 피부 자체도 층이 2개고 거기서 피하지방층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도 막이 하나 또 있고 피하지방층에서 스마스로 가려고 할 때도 정말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막들을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대부분은 그 막들을 통과하기가 힘드니까 피부의 진피층과 피하지방층 대부분 그 사이에서 이제 실 리프팅을 해내죠. 그러니까 딤플은 생기고 효과는 오래 가지 않는 거고 이제 여러 가지 총체적 난국이 생기는 건데 그럼 박리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은 캐뉼라를 활용해서 여기까지 최대한 캐뉼라를 활용해서 박리하고 내가 가고 싶어 하는 위치 그러니까 오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1번이랑 2번이랑 3번이랑 7번이죠. 그쪽 위치까지 가기 위해서 캐뉼라를 또 방향을 꺾어서 입 쪽에서 반대 방향으로 또 박리를 해줘서 전체적으로 다 움직일 수 있게끔 박리를 한 이후에 스마스층을 고정해서 하나는 위쪽으로 하나는 L자 방향으로 3번과 7번이 가까워질 수 있는 방향으로 고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쓰는 실 리프팅에는 박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캐뉼라를 활용해서 박리는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캐뉼라가 둥근 끝을 가진 기다란 관의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런데
끝부분에 있어서 구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따라서 이제 사용하는 방식, 위치가 되게 달라지는데 우선은 저는 직경이 매우 다르고요. 0.9mm부터 두꺼운 거는 2.0mm까지 되게 여러 종류의 직경을 쓰고 그 다음에 홀의 위치가 제각각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 대칭적으로 홀이 있는 경우도 있고 나선형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는 경우도 있고 캐뉼라가 기본적으로 음압이 걸리면서 이제 조직을 어떻게 보면 헤집는다, 뜯어낸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음압이 걸릴 때 양쪽에 대칭적으로 구멍이 있게 되면은 음압이 안쪽으로 이렇게 V자 형태로 걸리기 때문에 주변에 일자 형태의 막이 있으면 V자로 빨아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간은 남고 가쪽만 빨려서 오겠죠. 그러면서 가쪽이 빨려오는 부분들이 툭 하고 끊어지면서 그 조직들이 끊어질 때 어떤 모양이 되냐면 원래 일자였던 형태들이 점점이로 남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보기 때문에 실이라든지 엘라스틱 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를 활용해서 고정을 하려고 할 때 내가 항상 지나가려고 하는 그 일직선만 해결이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얼굴의 형태에 따라서 약간은 옆으로 가야 될 수도 있고 약간은 아래쪽으로 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직들이 점점이로 트어져 있어야지만 접근하기 훨씬 용이하겠죠. 그래서 캐뉼라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칼이나 다른 수단을 활용해서 이제 방리하는 것보다 좀 더 유리하다라고 항상 설명 드리는 편입니다.